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고프로 8과 로데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좀 더 저의 영상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과연 제가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왜 배터리가 팽창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창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렉트로라이트가 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온에서 뭐 디게싱이라든지 가스가 이제 나와서 배터리를 팽창하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노드에 쓰이는 물질들이 리튬과 반응을 해서 팽창을 합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고, 그거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서로 반응을 하게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노드 물질과 반응을 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어느 정도 팽창을 하냐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실리콘을 쓰게 되면 300%까지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기에 의해서 리튬과 반응을 해서 그 부피가 300%로 3배 이상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커진 부피가 배터리 셀을 밀게 되고, 그래서 배터리가 터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리튬은 같은 물질이니까 이제 거의 부피 팽창은 없지만, 리튬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험적으로나 가능하지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제 실리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리콘이 진짜 에너지 덴시티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 팽창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에노드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줘야 인터컬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 에너지 덴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파이트, 카본을 섞지 않고 실리콘만 쓴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술로도 배터리 용량을 못해도 5배 이상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피 팽창 때문에 사실 재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보완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그래파이트라든지 다른 물질들을 이제 섞어서 이 부피 팽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600%가 팽창하죠. 그러니까 이건 실험실에서나 쓸 수 있지, 실제로 셀에 쓰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 이 레이어들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 배터리 셀이 터지게 됩니다. 스웰링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런 에노드에 들어가는 이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을 한 10%? 20%도 안 쓸 겁니다. 근데 이 실리콘은 어떤 방식으로 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그래파이트 에너지 덴시티는 실리콘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노드로 이걸 썼을 때 리튬 이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볼륨이 10%밖에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제로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실리콘 필름을 쓰게 되면 진짜 한 몇 번 쓰지도 않고 이 필름이, 리튬 아이온들이 이 필름에 인터컬레이션 하면서 크랙을 만들게 되고, 부피가 팽창했다 줄었다 팽창했다 줄었다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로에 파토리 나듯이, 도로가 갈라지듯이 이 필름이 다 이렇게 뽀개집니다. 그래서 얼마 쓰지 못하고 그냥 배터리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구 방법이 이런 파티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이클을 올려놨지만요, 여전히 부서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이취 교수님 팀이 이런 나노와이어를, 이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써서 이 와이어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할 때 이 와이어가 팽창했다 줄었다 해서 요 구조를 꽤 유지되게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그래서 실리콘의 하이 에너지 덴시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이 부피가 팽창하는 것들이 다른 일렉트로라이트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아직 상용화하기 힘들지만, 여러 연구팀들이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스웰링의 이런 직접적 원인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 고프로로 테슬라 모델 3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준 하이웨이죠. 이제 약간의 시골길인데, 이런 데서도 사실 오토파일럿이 꽤 잘 작동합니다. 근데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물론 예측 못할 상황이 좀 더 하이웨이보다 발생하는 면도 있지만,
이 오토파일럿이 제한 속도를 읽어서 시골길에서는 그 제한 속도보다 살짝 오버하는 수준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서다 할 때는 참 유용하게 쓰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 차들이 제한 속도로 달리지를 않습니다. 보통 제한 속도보다 최소 10마일에서 15마일 이상 대부분 달리는데 오토파일럿이 그걸 따라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웨이에서 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슈퍼차저인데요. 이 슈퍼차저 앞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다가 스타벅스로 정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스타벅스 음료를 사 먹었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한 배터리가 팽창하는 경우는 정말 극심히 이제 디그레이데이션이 되고 극악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뛰어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미리 소비자한테 경고를 엄청나게 줘서 배터리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댓글에 궁금한 점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모델 3 뿐만 아니라 뭔가 사이언티픽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것도 논문을 찾아보고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